이는 본인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다소 억울한 것이 그가 빠지면 국대 중원의 수비 가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이재성은 활동량, 수비 능력은 괜찮지만 본 포지션은 어디까지나 측면 공격수 및 공격형 미드필더고 이강인은 상당히 클래식한 공미 유형이기에 수비력이 더더욱 떨어진다. 그나마 주세종이 롱볼 배급 능력은 더 뛰어날 수 있어도 역시 수비력에는 의문 보호가 따르는 편이고 백승호는 소속팀에서 3선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수비시 위치 선정이나 경험면에서 미숙해 국가대표팀에서 믿고 맡기기에는 불안한 감이 있다. 2019년 기성용 은퇴, 장현수 퇴출 이후 대표팀 3선 전문 미드필더는 정우영 정도인데 정우영은 수비력이 뛰어나고 상대의 압박이 약하거나 없다시피 할 때는 빌드업 플레이도 잘하지만 발이 느려 커버 범위가 좁고 상대의 압박이 강해지면 빌드업도 불안해지는 등 상대의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진다. 이 때문에 그나마 수비 가담이 활발하고 커버 범위 역시 넓은 황인범이 박스, 투박스 역할을 맡아 정우영의 압박을 덜어주고 수비를 보조해야 하는 상황인 것.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어 폼 저하도 생기고 국내 축구 팬들 특성상 패스 잘하고 킥 좋은 선수보다 박스 투박스 유형이 저평가받는 경향이 크기에 욕을 먹지만 이러한 인식과 다르게 박스 투박스 유형, 소위 마당 쇄돌 쇄형 미드필더는 안정적인 중원을 구성하려면 꼭 필요한 존재다. 빈 공간 커버와 활동량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 벤투가 황인범을 쉽사리 섭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에서 기량이 지나치게 좋지 않아서 선수 본인의 입지가 현재로서는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동아시아컵에선 그동안 맞던 3선의 박투박이 아니라 2선 메잘라로 뛰었는데 경기력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 패스 미스가 여전히 좀 있었으나 패스 성공률이나 슈팅 등 다른 지표들이 크게 좋아졌다. 현 대표팀에서 황인범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자신에겐 최선이 아니란 걸 보여준 대회이자 그가 아무리 활동량이 많고 수비 가담을 잘해줘도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회였다. 사실 황인범의 활용 문제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대표팀 스쿼드 자체의 문제인데 2선 자원과 공격적인 미드필더들은 차고 넘치지만 3선에서 포백을 보호하거나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거나 빌드업을 도맡아줄 수비형 미드필더는 현 대표팀에서 풀백보다도 질과 뎁스가 빈약한 자리다. 러시아 리그에서 플레이를 보면 역시 공격적인 롤이 더 맞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리그 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공미 자리에서 입단 후 빠르게 주전을 꿰차고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맹활약 중이다. 이래저래 벤투호에서의 부진은 여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결과로 보인다. 다만 루빈 카잔의 2선이 안정화되고 황인범이 3선 내지는 2.5선의 중미로 다시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용법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넓은 범위와 활동량으로 볼을 운반하는 롤을 카잔에서 수행하는데 이는 국가대표팀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써먹어왔던 방식과 흡사해지고 있으며 황인범의 진가는 경기 하나만이 아닌 시즌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평이 대두되면서 공격 포인트, 생산성이 중요한 공미보다는 팀의 전반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중미의 역할이 더 잘 부각되고 있다. 이후 벤투 감독의 뚝심 있는 중용과 상위, 리그에서의 본인의 성장에 힘입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정우영, 황인범, 3선 라인이 매우 좋은 궁합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같이 3선에 배치되지만 공격 시 정우영은 수비진을 도와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황인범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며 쉴 새 없이 공수를 연결했다. 그리고 정우영은 소속팀에서 센터백도 겸할 정도로 피지컬과 수비력이 준수하기 때문에 황인범 대신 적극적으로 포백 보호에 임했다. 여기에 2선의 이재성이 3선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고 김민재도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를 뿌려주거나 탱크 같은 피지컬로 직접 볼을 전진시키는 등 뛰어난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며 두 선수의 빌드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으로 자리매김했다. 황인범 본인의 활약도 매우 뛰어났는데 특히 이란전에서는 힘든 아자디 원정인데도 중원 장악에 성공하고 수많은 킬패스로 대표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손흥민의 선제골도 이 킬패스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표팀의 경기력이 좋아진 중심에 황인범이 있는데 패스도 준수하고 애초에 수비 가담과 활동량이 많아 안 보이는 위치에서 공헌이 큰 선수다. 풍부한 활동량으로 상대가 압박할 때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며 패스도 상당히 좋아져 정우영과 함께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는 황인범의 약점인 개인 수비 능력이 두드러졌고
빌드업도 브라질의 압박에 막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론 당시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되었었고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 한 경기로 황인범을 무조건 까내리면 안 되겠지만 월드컵에서는 아시아권과 차원이 다른 강팀들을 상대해야 하므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런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루과이의 발베르테, 벤탄쿠르, 포르투갈의 비티냐, 베르나르두, 실바 등의 초호화 중원들과의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역대급 활약을 펼치며 대체불가 자원으로 성장하였다. 옵타 통계에 따르면 조별리그에서 총 89회의 전진 패스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페드리와 로드리고, 대 파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파이널 서드로의 전진 패스는 총 54회로 페드리,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월드컵 16강 진출의 1등 공신이라 부를 만한 경기력이었다. 딱 2002년의 김남일, 2010년의 김정우와 비슷한 활약을 하였다.